오늘 저는 삼성전자의 보너스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내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회사와 직원들 간의 상반된 주장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이 사례를 통해 보너스 분배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함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초반 회사와 직원들이 월급 및 보너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의 불씨를 당겼고 이러한 대립구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교섭이 결렬되었고 결국 5월 초에 직원들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파업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연도별 주요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며 갈등이 시작과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의 입장 차이는 보너스 지급 기준, 보너스 계산 방식 그리고 제한 없는 특별 보너스 지급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쟁점으로 나뉩니다. 한편 회사는 높은 수익을 올린 사업부에 집중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직원들은 모든 팀원이 한몸처럼 노력했으므로 공평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결국 투명한 계산법과 공정한 분배라는 해결 과제로 이어지며 양측 모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너스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공개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너스 갈등이 뿌리를 파헤쳐보면 우선 성과급 문제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려는 반면 직원들은 동료애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 부족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실적 격차가 갈등의 원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합의에 이르는 경우와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비한 장단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직원들은 업무에 더욱 몰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파업이 지속된다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생산 차질 및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모두 미래를 위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점차 하부로 전달됩니다. 최상위에는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협력업체와 수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합니다. 공장의 생산 차질은 제품 출시 지연과 곧바로 연결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까지 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3박자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산되며 파업의 결과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부 고위 지도자의 발언은 이번 갈등 상황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중도적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사회 통합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입장은 양측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조치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조치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단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동 결정을 내렸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경 조치로 이어집니다. 최근 전체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과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은 각각 하락 및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여실히 대변하고 있으며 보너스 분배 및 파업 가능성과도 맞물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직권 모두가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번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포도는 보너스 분배의 의미를 제고하게 합니다. 약 35%는 직권 월급 및 보너스로 지급되고 25%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되며 나머지 부분은 투자, 세금, 기타 비용으로 각각 분배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회사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자금을 활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보너스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재무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너스 지급의 근본적인 배경과 기업 경영의 복잡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확인하는 퀵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삼성전자 직원들과 회사 간의 보너스 분배 문제, 그리고 과거 파업 이력이 없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항목은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이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사항은 투명한 계산법, OPI 상한 폐지 그리고 적자 사업부 보상의 공평한 분배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는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회사와의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이념을 넘어 실제 근무 환경과 기업의 재무 구조에 깊이 연관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미래 성장과 직원 만족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파업의 파급 효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은 신제품 출시 지연, 그 다음으로 나라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위기로 집약됩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주요 우려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파업이 가져올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 일상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문제가 단순한 보너스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이슈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는 갈등의 원인과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원들의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는 결국 사회적 대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모두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과 각 측의 입장 차이는 당장의 상황을 넘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보너스 분배와 관련된 쟁점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 보다 발전된 경제 환경과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의 여러 모순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너스 분쟁은 단기적으로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는 동시에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목격한 보너스 분쟁의 복잡함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영향을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갈등의 원인, 해결 가능성,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더 나은 소통과 투명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